사마천 사기는 고사성어의 보물창고입니다. 제가 내본 통계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왜냐 그러면 글자라는 게, 한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자를 맞추면은 몇 글자를 따가지고 조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사자성어도 꽤 많고 명언 명구도 많은데, 대체로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자성어만 600항목 가까이 됩니다. 사기에. 그 밖에 저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나온 명언들, 명구 같은 걸 합치면은 한 1200조항 이상이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배워도 중국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생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가 확실하게 되고, 또 더 재미난 건 뭐냐면 다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고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의 고사성어의 특징은 단순하게 글자의 나열이나 뜻풀이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인생의 천리가 들어가 있고 고사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풍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몇 가만 소개를 해볼게요. 종, 불이병, 천하, 이리, 일인이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시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건 알죠? 주지육님, 예. 공화라는 단어도 사기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 관포지교, 그죠? 예.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다 사기에 나오는 건데, 사기 제일 첫 번째 권, 오제본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병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병났나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천하가 손해보면서 그런 뜻이에요. 병자라는 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 손해가 나다, 손해를 보다라는 뜻이야. 천하가 손해보면서 한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다. 그죠? 불자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앞에 종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부사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never에 해당돼. never. 절대로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손해보면서 한 사람을 이롭게 할 수는 결코 없다. 절대 없다라는 뜻이에요.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얘기인데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멋진 말입니다. 요 임금이 순 임금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줍니다. 살아생전에 선양을 합니다. 순 임금은 요 임금의 아들이 아니에요. 민간에서 덕이 있다라고 해서 발탁해와서 20년 동안 후계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살아생전에 자기 자리를 물려줍니다. 이걸 중국사에서는 선양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요 임금의 아들, 단주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따르는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자를 따르는. 이 신하들이 요 임금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왜 아들 놔두고 멀쩡한 낯도 얼굴도 모르는, 내력도 모르는 호레비를, 순이 호레비였거든요. 호레비를 데려다가 임금 자리를 물려주냐 이거예요. 그 아들이 지게 해야지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신하들은. 그러니까 요 임금이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지 않냐. 내가 내 아들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단주라는 아들입니다. 단주한테는 이로울 줄 모르지만 천하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순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단주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천하가 이롭지 않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딱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에요. 2세 경영, 3세 경영, 4세 경영 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부를 갖다가 상무로 그죠? 발탁하지 않나 이게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게 제일 사마천 사기 첫 번째 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게 2100년 전 역사책이라고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그죠? 약입니다, 약. 견미지저. 미미한 걸 보면
앞으로 드러날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보고 그 작은 일을 보고 큰 일을 예상한다라는 뜻이야. 여기도 또 스토리가 있어요. 기자 아시죠? 기자가 은나라 말기의 현자인데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라고 있어요. 걸주할 때 주야. 이게 주지용님의 주인공입니다. 주임금이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대요. 임금이. 그걸 기자가 보고는 은나라가 망하겠구나 라고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작은 걸 보고 미미한 걸 보고 앞으로 장차 드러날 일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 예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상아젓가락 가지고 밥 먹을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나라가 망할 걸 예견하냐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중국에는 상아가 날 수가 없어요. 지리적 위치가. 이게 코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끼리는 저 동남아시아에 가야지 나온단 말이죠. 중국 저 남쪽으로. 그러면은 그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 상아를 수입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천 리기를 수천 킬로를 그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리를 멀다 않고 귀한 거를 구해다가 밥 먹을 때 쓸 정도라면 앞으로 못할 짓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결국은 주지용님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왕사 지례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술왕사, 지나간 일을 기술해서 지례자, 앞으로 올 일을 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예견력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는 내다봐도 1년 뒤는 못 내다봐도 10년 후는 내다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온 수천 년간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why,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그때 만약에 이랬으면 if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상황 대처 능력이 생겨요. 역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역사책을 많이 읽히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상황 대처 능력이 생겨요.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왜? 라고 하는 질문과 만약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읽기만 하면 상황 대처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냥 그것만 알고 지식만 받고 넘어가는 건데 그때 만약에 리더가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만약에 리더가 이 사람을 썼더라면 그때 만약에 리더가 그 정책이 아니고 다른 정책을 썼더라면 이런 것들을 계속 대입시켜가지고 결과를 달리 도출시켜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던져서 읽게 되면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수많은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이 남겨놓은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기업인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뭘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가깝게는 그 전년도의 실적, 멀리는 10년 전의 통계치를 쫙 갖다 놓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좀 더 여력이 있는 사람은 국내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지표가 흘러왔는가. 또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계 경제는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라는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역사도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경영자들이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역사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때 만약에 그랬더라면이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한다면은 또 그런 상상 시뮬레이션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나한테서 발생했을 때 상황 대처 능력이 금방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났을 때 화재 대처 능력하고 똑같습니다. 역사라는 게 역사의 예방력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방민지구 심어방수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홍수를 막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여론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공화정치라고 하는 공화 단어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관포지구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인상녀라고 하는 전국시대 때 유명한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 국가 지급 이후 사구야라. 연파라는 장수하고 개인적인 갈등을 겪으니까 자기 식구들이 왜 자꾸 연파를 피하고 연파를 겁을 먹냐. 네가 자리도 높고 권력도 있는데 그랬더니 인상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급한 일이 먼저고 개인적인 원한은 나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지금 급한데 그 사람하고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구분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성공후사예요. 다른 게 아니고 경찰서 앞에도 붙어 있고 공직 그저 어디 가면 맨날 성공후사 하잖아요. 공이 먼저고 개인적인 살은 나중에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성공후사가 다른 게 아니고 원문을 다 소개하면 나라에 급한 일이 먼저고 개인적인 원한은 나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리더에 대해서 통찰력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사마천 사기는. 왜냐 그러면 국가급 리더가 한 300여 명 정도 등장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들이. 그래서 리더십 문제를 그래서 리더십의 교과서다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 군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거든. 그런 뜻이에요. 부지기군이면 그 군주가 어떤 사람인지 부지 모르겠거든. 시기소사다. 그 사람이 기용하는 사람을 봐라 라는 뜻입니다. 비수 같지 않습니까? 그죠? 칼 같잖아요. 그죠? 저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 통치자가 기용한 사람들을 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를 기용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은 그 통치자의 자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뼈저리게 저희들이 실감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아주 징그럽게 실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희제 출령이요 전망제 소용이다 라는 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어떤 명령을 내느냐에 달려있고 라는 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달려있고 나라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재의 기용 문제가 나라에 존망하고 직결된다. 우리도 하마터면 망할 뻔했습니다. 그죠?